안녕하세요. 엠버 사서입니다. 여름입니다. 여러분은 여름 잘 보내고 계시죠? 여름 첫 수박은 이미 다 드셨겠죠? 저는 수박 참 좋아해요. 어릴 때 엄마가 수박통을 반으로 퉁 하고 자르시면 숟가락으로 열심히 파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처럼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도 수박을 아주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강세형 작가의 희한한 위로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울컥했던 부분이 많아서 잠깐 책을 몇 번 놓기도 했었어요. 이 책은 작가가 겪은 아픔과 좌절 그리고 외로움을 견디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약하고 조금 더 느리고 조금 더 슬프지만 그래도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아픔 하나, 상처 하나 없는 사람은 없기에 결국 이 세상 모두에게 괜찮아, 너 잘못이 아니야 라고 토닥여줍니다. 작가는 독자들을 위로하려고 쓴 책은 아니라고 하면서 본인의 글을 읽고 위로를 받는 사람들의 반응을 신기해하면서 이 책 제목을 희한한 위로라고 했지만 그녀의 글은 모두 제게 희한하지 않은 당연한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낭독할 부분을 고민했었는데요. 친한 친구의 비밀 이야기를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녀의 속사정은 직접 책을 통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녀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여러분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딱히 내 인생에서도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타나카군의 이 말이 내 마음에 닿았나 보다. 아무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은 없었다. 그래서였나 보다. 오래전 조석 작가의 마음의 소리에서 슬램덩크 안 감독의 말을 뒤집은 포기하면 편해 라는 말을 처음 봤을 때만큼이나 어쩐지 좀 통쾌한 기분마저 들었다. 왜 꼭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걸까? 이 세상에는 뒤에서 묵묵히 커다란 기계의 톱니바퀴 한 축처럼 자신의 삶을 영위해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아니 실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결코 소홀하게 흘려보내며 살고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다. 심지어 한없이 게을러 보이는 타나카군마저도 최적의 나른함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하며 살아간다. 왜 넌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니? 왜 넌 이렇게 포기가 빠르니? 왜 넌 네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니? 잘 모르겠다. 적어도 나에게 그런 말들은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못했다. 나는 여기 조금 뒷줄에 서서 내 자리의 몫을 해내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너는 나고자라고 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냐고 그렇게 욕심이 없어서 어떡하냐고 혼나고 있는 듯한 기분에 도리어 좀 피로해졌다. 그런데 나는 사실 욕심이 없는 게 아니다. 욕망의 형태가 조금 다를 뿐이다. 내 욕망의 사이즈가 유난히 작아서 여기 조금 뒷줄에 서 있는 게 아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주인공이 되어 대화를 이끌어가고 싶은 욕망보다는 조용히 듣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할 뿐이다. 누가 날 알아봐 주길 바라기보다는 내가 그들을 관찰하는 쪽이 더 즐거울 뿐이다. 유려한 말과 뛰어난 재기로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쪽보다는 작은 내 방에서 글적거린 소박한 몇 줄의 글로 손을 내미는 게 그나마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또한 그렇게 내 자리에서 내 몫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도 만만치 않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그래서 나처럼 조금 다른 형태의 욕망을 가진 사람들도 그 욕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이 조금 더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을 뿐이다.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들도 꽤 있지 않을까? 드라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주인공일 순 없는 거니까. 하지만 조연의 자리에서도 엑스트라의 자리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해 나가는 사람들도 분명 있지 않을까? 아니, 더 많지 않을까? 10년 전 나는 방송국을 그만뒀고 전업 작가의 삶을 선택했다. 소속된 곳이 없는 출근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거다. 마냥 좋겠다고 부럽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하루 종일 대체 뭐 하냐고, 외롭거나 심심하지 않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다. 마냥 좋은 것 같을 때도 있었고, 한없이 우울할 때도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마냥 게으른 하루를 보내고 나면 자괴감이 몰려왔다. 겨울을 대비하지 못한 게으른 배짱이가 된 것 같아 불안함이 밀려왔다. 지나치게 불안한 거나 우울해도 글은 써지지 않았다. 꾸역꾸역 써나가도 다음날 읽어보면 더 큰 자괴감이 몰려올 뿐이었다. 나는 다행히 그다지 낙천적인 성격은 못 되어서 배짱이처럼 어떻게든 되겠지 마냥 흥청망청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과 시행착오 끝에 내가 찾아낸 생존 방법은 마냥 좋을 것 같음과 한없이 우울함 그 사이 어딘가에 내 마음이 머무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숙제를 내주기 시작했다. 하루에 몇 줄 이상, 몇 장 이상 글을 쓰라는 숙제가 아니었다. 아침 일어나면 창을 열고 환기를 하며 침대를 정리한다. 주전부리로 때우는 것 말고 적어도 2끼 이상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한다. 미루지 않고 적어도 하루에 1번 이상은 설거지를 한다. 설거지와 화분에 물을 주면서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뉴스를 듣는다. 오늘의 샤워는 내일로 미루지 않으며 샤워 전엔 간단하게 화장실 청소를 한다. 30분 이상은 스트레칭이나 요가 등의 간단한 운동을 할 것. 생존점을 찍듯 적어도 1명 이상의 외부인과 연락을 할 것. 이틀에 1번은 물걸레가 장착된 로봇 청소기를 돌리고 일주일에 1번은 일반 청소기로 로봇 청소기가 닿지 않는 곳을 청소한다. 그 외에도 이게 무슨 숙제이며 나와의 약속쯤이나 되냐고 누군가에겐 핀잔을 들을 만큼 나 스스로도 어디 가서 말하기 쑥스러울 만큼 굉장히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나와의 약속들이 참 많다. 그 약속들을 매일매일 미루지 않으며 삶의 리듬을 만드는 것. 그것은 더 이상 출근하지 않는 삶을 사는 나에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 작가는 자신에게 일을 하라고 자꾸만 강요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작가에게는 책상에 가지 않는다고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 잔소리할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매일 새로운 날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요구한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을지 어떨지 절대로 확신할 수 없다. 작가는 망연자실한 상태로 작업실에서 걸어 나온다. 그는 마실 것을 원한다. 무언가 마셔야 한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소설을 쓰는 거의 모든 작가들은 자신의 몸에 좋은 것보다 독한 위스키를 더 많이 마신다. 하지만 작가는 자신에게 신념, 희망, 그리고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어리석은 사람이 작가가 된다. 언젠가 사람들이 제법 많은 술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쪽을 봐도 고개를 돌려 저쪽을 봐도 어쩐지 마음이 불편했다. 사연 하나 없는 사람은 없다고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안 힘든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 있을까?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시지 않아 집에 오는 길 내가 아는 사람들을 아주 가까운 친구부터 조금씩 반경을 넓혀 하나씩 하나씩 떠올려 봤다. 그럼에도 물음표는 지워지지 않았다. 사연 하나 없는 사람, 상처 하나 없는 사람, 힘듦이 없는 사람은 정말 하나도 없었다. 돈 때문에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있는 친구, 돈은 있지만 건강이 문제인 친구,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관계가 그렇게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친구, 나는 다 괜찮아도 아이가, 남편이, 부모님이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정말 하나도 없었다. 다들 어떻게 견디고 있는 걸까? 머릿속의 물음표는 자꾸만 늘어갔다. 잠들지 못한 채 한참을 뒤척거리며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길을 걷다가도 문득 일을 하다가도 문득 답이 없는 문제 속에 갇힌 듯 자꾸만 내쉬어지는 그 한숨을 겨우 한 곱이 넘어온 것 같은데 또다시 시작되는 그 수많은 하루하루들 다들 어떻게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때 또한 그 생각의 끝에서 나는 조금 숙연해지고 말았던 것 같다. 그럼에도 그들 모두가 견디며 버티며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 자신의 삶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이 어쩐지 대견하고 기특해서 그 모두의 하루하루가 그 모든 이들의 삶 하나하나가 기적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